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농지 소유자는 무조건 알아두자 농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8월 17일 날 농지법의 개정 사항이 나왔죠. 이 개정 사항이 나오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LH 토지 투기 사태로 인해서 3.29 대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대한 문제가 많구나 라고 느껴서 농지법을 개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8월 17일에 먼저 시행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나아가는 개정사항들이 생겼죠. 첫 번째로 2021년 8월 17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아예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이 세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많이들 일어났었죠. 그래서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이나 그 다음에 체험 영농을 한 농지 같은 경우에 이걸 양도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제촌과 자격 요건을 부합하지 않아도 이게 농지 자체가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하는 좀 봐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셨었죠. 그러나 3.29 대책 이후로 이제 개정세법이 나와서 더 이상 2022년도부터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양도 시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세법적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결국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크잖아요. 거기다가 2022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세법 개정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기본 세율의 이제 10% 중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2022년도부터는 기본 세율의 이제 20%가 중과가 되죠. 기본 세율의 20% 중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 차이가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 유념하셔서 지금 주말 영농 농장을 빨리 올해 내에 양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양도일이 무조건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는 날이나 등기 접수일이나 아니면 잔금일이 올해 내에 끝나야 되겠죠.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이미 사업인정 고시가 난 경우에 해당해서는 주말 농장을 계속 2022년 이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세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더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사항은 부정행위를 한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습니다. 사실 농업법인이 거대한 하나의 자금을 통해서 농지를 막 취득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투기 목적으로 많은 뭔가 부동산이 투기 붐이 일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 추가 취득을 좀 제한을 하고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행위에 그런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이런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재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또 강화가 됐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을 주로 말하는데요. 농지 처분을 명령하게끔 강제성을 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행 강제금을 상향 조정했죠. 기존의 공시지가 20%에서 이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액의 25%.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이제 약간 그 근처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체를 속이고 이제 이 부정행위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 농지법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다 지어야 됩니다. 이 소작이나 임대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전부 다 불법이세요. 그걸 전부 다 부정행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말했던 부정행위한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개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획부동산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를 불법 취득 및 임대차 등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를 하고, 이러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형벌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게 아주 무서운 제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 강화인데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이제 더 세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만큼의 벌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높을수록 그 공시지가가 아주 높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보다 더 큰 벌금이 부과되실 수도 있습니다. 세법성으로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지 양도한 이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지 대토감을 받는다. 그러면 전 종전 농지에서 4년을 짓고 그 다음에 후 농지에서 또 플러스 4년 이상을 지어서 8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간을 채우실 때 결국은 새로 농지를 취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결국은 농지를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간혹 잘못 준비하셔서 이렇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으로 몰리실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 농지가 강제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무조건 농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법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취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